역학과 3D 프린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2학년 4반 손유진입니다.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사진과 같이 3차원 공간에서 부품이라던가 조형물, 장난감을 출력하는 것을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3D 프린팅 기술은 3D 모델링된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적층 가공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뿐만 아니라 의약품까지도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기존 의약품 생산 방식을 두고 왜 3D 프린터로 만들어낸 의약품이 필요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선 기존 의약품 생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구용 정제 또는 캡슐제 등은 현재 대부분 조형 가공에 의해 제조됩니다. 이 방식은 값이 싸고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들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의약품을 소량으로 생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유전적 타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달리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소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인 맞춤형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치료 효과가 향상되고 부작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3D 프린팅 기술의 종류에는 크게 소재 압출 방식과 액침 광중압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소재 압출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압출 방식은 프린팅하고자 하는 소재를 사진에 보이는 노즐을 통해 압출하면서 원하는 형상으로 적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3D 프린팅 방식입니다. 이는 일종의 자동화시킨 글루건과 유사한 방법인데요. 맨 위에 보이는 필라멘트 형태의 열 가소성 물질이 압축기로 들어가면 히팅 블록에서 이 필라멘트를 녹이게 됩니다. 녹여진 원료가 영상과 같이 노즐을 통해서 압출이 되고 상온에서 굳으면서 재료가 한 층씩 쌓이는 방식입니다. 출력물의 강도가 강하고 습도에 강해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면이 거치고 제작 속도가 다른 방식에 비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침 광중압 방식입니다. 액침 광중압은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빛을 쬐은 부분을 굳게 한 후 한 층씩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액상의 광경화 수지가 UV 레이저와 만나면 고체로 변하는 것을 광경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빛을 어떻게 쏘는지에 따라서 SLA 방식과 DLP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SLA 방식입니다. 우선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탱크에 주입합니다. 프린트를 시작하면 사진에 보이는 베드가 액상 수지 위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때 레이저 광원으로부터 나온 UV 레이저가 스캐닝 미러를 받고 수지에 닿으면 다음 부분만 선택적으로 고체 상태로 굳게 됩니다. 영상에서 광원으로부터 나온 UV 레이저가 스캐닝 미러를 받고 액상 수지를 고체 상태로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층이 완성되면 미가공 액상이 다시 공급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형상을 완성시킵니다. SLA 방식은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만드는 데 적합하며 투명하거나 유연한 재료들도 출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의약품의 사례로는 여드름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FDM 방식 또는 SLA 방식을 이용하여 제조됩니다.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코 형태에 맞는 개인 맞춤형 여드름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살리실산과 폴리에틸 글라이콜을 섞어서 이용한 것이므로 약물의 용출 속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DLP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SLA 방식과 마찬가지로 액상 광경화성 수지를 주입하고 베드가 내려오면 UV 레이저가 액상 수지를 광경화시키는 방식입니다. SLA 방식은 레이저가 패턴에 따라 이동하면서 수지를 경화시키지만 DLP는 한 단면을 통째로 경화시킨다는 점에서 SLA 방식과 차이를 보입니다. 단층이 완성되면 미가공 액상을 유입하고 다시 경화시키는 단계를 반복하면서 구조체를 만들어냅니다. 단면을 일일이 그려내듯이 빛을 쏘는 SLA 방식과 달리 빔을 쏴서 한 단면을 통째로 경화시키기 때문에 SLA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약품의 사례로는 염증성 질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로 개인의 손가락 형태에 맞춘 부목과 마이크로 니들을 제작합니다.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소염 진통제의 흡수량이 증가했고 진통 효과도 향상했습니다. 기존 형태의 손가락 부목 이용으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방아쇠 수지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1위 통해 3D 프린터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형 설계 능력이 향상한다는 점입니다. 3D 프린팅은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조립품을 하나의 공정 과정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적인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구조의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D 프린팅은 기존 제조법에 비해 복잡한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환자와 사용자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서 의약품을 맞춤할 수 있고 소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3D 프린팅 의약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플랫폼 기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용화를 위한 학계와 산업계의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연구를 통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 맞춤형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3D 프린팅 의약품의 등장이 훗날 우리의 건강과 삶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